스웨덴 우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이 45분 이상인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 확률이 4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긴 통근 시간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가사 분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데 웃기면서도 왠지 슬픈 사실이죠. 성인이 되면 제일 하기 싫어지는 것 중 하나는 아마 출퇴근이 아닐까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콩나물처럼 끼어가거나 꽉꽉 막히는 올림픽대로를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같아서는 사표를 내고 싶지만 밀린 할부금을 생각하며 다시금 회사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출퇴근에도 무수히 많은 사실들과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싫은 출퇴근을 하는 것은 바로 기계들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개소리냐고요? 정확히는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집 앞에 있는 논과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1년 내내 회사로 출퇴근을 반복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더군다나 집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된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분들은 러다이트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어쨌든 산업혁명이 발생해 출퇴근이 등장했고 이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죠. 바뀐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차의 발달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에 공해가 발생하자 런던에 거주하던 중산층은 교외로 이주하고자 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시 영국에서 철도가 건설되면서 통근용 기차를 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출퇴근을 위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차역들과 자동차가 속속들이 생겨나자 도시 주변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영국의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오늘날의 많은 도시들에서 이런 주거 형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았죠. 출퇴근 덕에 발전한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출판업입니다. 출퇴근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그닥 크지 않았고 친구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전 모르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갑자기 노가리를 깔 수는 없는 법이죠.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대신 시간을 보낼 것이 필요했고 이것이 신문과 잡지, 소설의 대량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이 과거 신문과 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식사도 출퇴근이 등장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영어 단어 디너는 오후 3시 정도에 먹는 만찬을 의미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3시에 밥을 먹고 그 이후에는 계속 쉬었습니다. 그러나 통근이 정착되면서 사람들의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이후가 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오후 7시 이후의 만찬이 디너를 의미하게 됩니다. 심지어 희대의 석학 아인슈타인도 출퇴근을 했는데 그의 출퇴근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스위스 베른에서 특허국 직원으로 일할 당시 매일 통근 열차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 시청의 시계탑을 항상 창밖으로 바라보던 아인슈타인은 어느 날 시계바늘이 움직이기도 전에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만약 빛의 속도로 열차가 움직인다면 열차는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로부터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똑같이 출퇴근을 했는데 누군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네요. 한국의 일반적인 직장인은 매일 평균 60분 정도를 길거리에 버립니다. 2016년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가운데 통근 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456일 정도를 출퇴근 시간에 허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 살이 찌고 고혈압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출퇴근하다 보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증세 등의 정신적 문제도 생길 수 있죠. 무엇보다 출퇴근에 시달리게 되면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출퇴근을 하면 좋은 점은 단 한 가지,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분리되어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일의 특성상 아예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의 출퇴근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술의 발달이 겹쳐져 더 이상은 피곤한 출퇴근을 할 일이 없다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떻게 되더라도 출퇴근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피곤한 출퇴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덜 정치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수록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주변에 심각한 정치병 환자가 있다면 강제 이주라도 시켜야 하겠네요. 사람들은 영원히 출퇴근이란 것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서리를 치면서도 매일 일터로 갑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가 이야기했다시피 러시아워에 운전하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지옥을 겪는 것과 같죠. 원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만 출퇴근은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돈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출퇴근이 행복하고 재밌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역시 금융치료는 정신건강의 만병통치약이네요.